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주식회사 오비스 대표이사 이진우입니다. 자, 계속 경제TV에서 방송을 하다가 또 강의를 하다가 인터넷 방송까지 찍게 돼서 조금 저도 긴장이 많이 됐는데요. 인터넷 방송을 찍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첫 사례를 보면 알듯이 토지 투자는 정말 알아야 돈을 벌고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 방송 보셨으면 제가 어떤 성향인지 아시잖아요. 잃지 않는 투자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다 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진우의 땅땅땅이라는 프로를 갖고 더 재밌는 사례를 조금 더 편하게 녹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주로 공부할 겁니다. 공부할 거고 실전 사례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그 기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요즘 아주 핫한 뉴스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도시공원 부지 2020년 7월 2일 일몰제 이런 거창한 타이틀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전에 포털에 검색하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진우 이렇게 치시면 제가 쓴 칼럼이 다 나오거든요. 그 칼럼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먼저 요게 보시면 2015년 7월 26일 한겨레 신문에서 난 기사입니다. 내용은 관악산 만평 16억에 팔려 누가 왜 샀을까 라는 기사입니다. 이 전문을 제가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기술적으로 이게 잘 보이도록 나갈 땐 할 텐데 일단은 보시죠. 한겨레가 산기슭을 중심으로 관악산에 속한 땅에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니 서울 관악구 난향동의 토지 한건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다. 등기부 등본은 박아무개 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 2014년 9월에 공동으로 관악산 기슭에 5개 필지 총 1,590평을 16억 원에 샀다. 자, 관악산을 샀다? 관악산을 투자 가치를 안 보고 그냥 정원 정도 샀을 리는 만무하고 그 이어지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를 두고 도심 근처 산에 대한 개발 규제 사라지는 2020년 7월 앞둔 땅 거래를 가능성이 지적이 나온다. 이거는 지적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바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때문입니다. 이 일몰제가 뭐냐면, 자,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오면 제주로 보내라. 농업 시대를 지나서 산업사회를 관통하면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지방은.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끊없이 모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66년도부터 80년도까지 15년 동안 매일 서울시에 894명씩 전입신고가 된 거죠. 그래서 약 500만 명 정도의 서울시 인구가 늘었는데요. 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894명에서 15년 동안 500만 명이 늘었다면 그 인구로 인한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겠어요. 학교, 도로, 유원지, 전력시설, 공원, 녹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는 건설교통부죠. 그런 데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는 거죠. 이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성격은 사적 제한입니다. 장래에 이 땅에 도로가 날 거야. 도시가 커져서. 그래서 미리 도로 예정지로 지정해 놓는데 개인 땅이죠, 물론. 그런데 이걸 그냥 가져갈 수 없잖아요. 보상이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이 땅을 도로로 쓰는데 보상을 해줄 거야. 그런데 니네가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안 돼. 건물도 못 져. 아무것도 지으면 안 돼. 보상 금액이 크니까. 해서 개인한테는 사적 제한을 가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해. 그런데 서울은 물론 틀리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정 도로나 예정 공원 용지나 예정 녹지를 만들어 놓고 인구가 유입이 안 돼요. 보상할 돈이 없어요. 시수가 없어갖고, 세수가 없어서. 그러면 계속 개인으로서는 사적 제한이 계속 가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7년도에 그 땅 소유주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합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지나친 보상이 없는 사적 제한 아니냐라는 걸 해서 97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99년도에 판결이 났어요. 10월 21일 날 판결이 났는데 어떤 판결이 났냐? 맞다.
과도한 사적 재산이니 제한을 하려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바로 그때 일몰제가 등장한 거죠. 니네가 그 이전에 지정한 거 이때까지 못 해준 거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계속 지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20년 동안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서 보상을 해서 정당한 권한을 주고 가져가. 만약에 못 가져가면 그 다음 날부터 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용지는 일몰제, 해제되는 거야. 이제는 도시계획시설 아니고 거기에 사적 제한이 풀리는 거야. 라는 판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2일이라는 숫자 나고, 물론 여기에는 하나는 지정 당시부터 도시계획시설 그 용지로 지정할 때부터 지목이 돼인 거는 10년간 매수 청구를 보상을 안 했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기타 지목들은 20년 동안 만약에 보상을 못하면 7월 2일에 풀립니다. 그거를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관악산을 16억에 샀는데 2027년 땅 거래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 산을 왜 사겠습니까? 이 산은 지금 현재 보면 서울에 사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 개발하면 죽어진 경우가 대다수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박씨 등의 산 땅은 이미 주차장으로 쓰이기에 형질 변경도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훼손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공원부지에 주차장으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훼손이 됐단 말이죠. 그럼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땅을 사신 분들은 정당한 주장을 하는 거죠. 일몰제 됐으니까 지금 이 주차장을 쓰고 있으니까 주차장 용지로 바꿔줘. 또는 여기에는 주택을 지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투자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례가 바로 또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바로 요 기사 많이 보셨죠? 무슨 얘기냐면 고승덕 변호사와 이촌파출소 간 송사의 전말이라는 주제로 요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이게 7월 6일날 난 기사고요. 여기 내용은 뭐냐면 파출소가 쫓겨날 처지래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 땅이 정부 소유였는데 이곳을 입주민에게 제공했어요. 공공시설 부지 입주민에게 제공을 하면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총무처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바뀌었는데 그 공단이 2007년 이촌동의 다른 공원 부지인 이촌 소공과 함께 일괄 매각하기로 했대요. 이 땅을 공공시설 부지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제공했고 거기에 이제 파출소가 당연히 공공시설이니까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 2007년, 2008년 이제 외환위기 나오면서 그 적절하지 못한 그 자산을 처분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져서 이걸 공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하고 그 부지하고 합쳐서 금액을 42억에 샀답니다. 이 회사가 마켓데이라는 고승철 변호사가 부인이 있는 그 법률 유한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각 당시 경찰 지구대가 등장해요. 사용 제한상은 매수인이 책임으로 확인한다. 우리 공단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런 단서를 냈대. 무슨 얘기냐면 매도자 책임이란 거예요. 여기 땅을 내가 파는데 여기 파출소가 있어. 근데 이 파출소를 내보내고 명도하는 거는 산 사람이 책임져야 돼. 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게 단서를 달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일단은 사용하면서 사용 돈을 안 냈어요. 그래서 고승덕 변호사 이쪽에서 2013년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파출소 부지 사용력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대요. 그래서 다 고승덕 변호사 쪽이 이겼대요. 두 번째, 2014년 그 같이 팔았던 소공원을 공업지역에 해제해달라고 이거 알고 있으면서 신청한 거예요. 2020년 일몰제 시행된 거 알면서. 그랬더니 용산구청에서 대법원에서 2020년 7월까지 공원구역으로 보존하고 이후에도 공원 이용하면 구청이 소유권자인 원고치에 보상을 해주는 판결을. 자, 그러니까 바로 또 문제를 제기했죠. 뭐냐면 용산구청이 공원에 대해 쓰고 있으면서 구청 공원을 쓰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안 냈다라는 소송을 또 건 거예요. 이건 이제 나오는데 또 다른 소송이 또 들어갔습니다. 무슨 소송이냐면
파출소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이거는 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인데요. 제가 오늘 첫 주제로 이 두 가지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시청자들이 고승덕 변호사나 이런 돈이 많고 많이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세미나 중에도 어떤 분이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2020년 되면 뭐가 바뀐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게 우리 알미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뭐 속된 말로 들은 귀동량이라도 있으면 어디 가서 주장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토지 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물으셔야 되고, 저희 그 밴드 활성화돼 있잖아요. 저희 밴드에 물으셔도 되고,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587-3500번으로 토지 투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은 여러 기사를 주제로 해갖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사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저희 그 유튜브 보시면서 뭐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좋아요나 아니면 이렇게 공유하기 이런 거 좀 많이 하셔갖고요. 이런 좋은 정보들, 올바른 정보들을 많이 퍼치셔갖고요. 선의의 좋은 피해자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인터넷 방송 이진우의 땅땅땅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회입니다. 다음 회부터는 하여튼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 사례 위주 또는 학문적으로 조금 필요하면 지루하더라도 학문적으로 조금 접근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절대 잃지 않는,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진우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